재수술 중 환자의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세세동기! 수술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윤정이는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만 30분째 반응이 없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만. 모든 의료진이 하나둘 손을 놓고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안 돼. 이 아이는 내가 반드시 살려야 해.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의 한복판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응급실입니다. 새벽 4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도 이곳만은 여전히 환한 불빛으로 가득했죠. 복도 끝 수술실에서는 70세의 여의사 윤정이가 오늘도 메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혈압 90에 60, 맥박 불규칙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수술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윤정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환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45년간 의료진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응급 상황은 일상과 다름없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손끝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환자는 60대 남성으로 심근경색으로 실려온 상태였어요. 윤정이는 침착하게 심전도를 확인하며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죠.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젊은 레지던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정이의 손이 잠시 멈춘 것을 본 거였죠. 사실 윤정이는 방금 전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50년 전 실종된 여동생 정아가 결혼해서 남편이 있다면 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간 거였어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집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하죠.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고 판단력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메스를 든 손이 환자의 가슴을 정교하게 절개했고 막힌 혈관을 찾아 우회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시간에 걸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수술 완료입니다. 중환자실로 이송해 주세요. 윤정이가 말하자 의료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낸 거였죠. 하지만 윤정희의 표정에는 여전히 무언가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벗고 윤정희는 혼자 복도를 걸었어요. 창문 너머로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봤죠. 반쪽만 남은 하트 모양의 목걸이였습니다. 50년 전 여동생 정아와 함께 나눠 가졌던 그 목걸이 말이에요. 정아야. 윤정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973년 그때 정아는 겨우 20살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 다니던 정아는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아이였죠. 언니인 윤정이보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대는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대학생이던 정아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군사 정권의 혼란 속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간 뒤 소식이 끊어진 거였죠. 그날 밤 정아는 언니,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의대본과 3학년이던 자신이 온 서울을 뒤지며 동생을 찾아 헤맸던 그 절망적인 나날들을요. 경찰서마다 찾아가 사정했고 구치소며 교도소까지 다녔지만 정아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학생운동에 관련된 사람들은
기록에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죠. 부모님은 그 충격으로 몇 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정화를 찾으러 다니시다가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정화의 빈 방을 바라보며 울다가 병을 얻으셨습니다. 순식간에 윤정이는 혼자가 되어버렸죠. 그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은 평생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람은 잃어도 환자는 살려야 한다. 그때부터 윤정이가 자신에게 다짐했던 말입니다. 동생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을 의학에 대한 헌신으로 씻어내려 했던 거였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꾸리지 않은 채 오직 환자들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정화를 구하지 못한 대신 다른 사람들의 생명만은 지키겠다고 다짐한 거였죠.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윤정이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응급실에서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을 되살려냈고 절망에 빠진 가족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어요.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병원 측에서는 은퇴를 종용하고 있었죠. 교수님,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원장의 말에 윤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은퇴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45년간 자신을 지탱해준 일을 그만두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정화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더 크게 다가올 것만 같았어요. 일에 몰두할 때만이 그 아픔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응급실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이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병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도 있었습니다. 30대 윤정이가 환자를 돌보는 모습,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표정으로 환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사진 속 자신을 보며 윤정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올바른 삶을 살아왔을까? 교수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던 간호사가 인사했어요. 윤정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도 또 만나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너무나 익숙한 하루의 끝이었죠. 윤정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의 서울거리는 고요했습니다. 50년 전 정화와 함께 걸었던 그 거리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시간은 흘렀지만 윤정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20살 정화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윤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야간 근무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응급실 간호사들이 반갑게 인사했고 윤정이도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45년간 함께해온 이 공간이 오늘따라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교수님, 오늘은 비교적 조용할 것 같습니다. 수간호사가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정이는 라운딩을 시작하며 입원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어제 수술받은 심근경색 환자도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가 넘어서자 응급실이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감기 환자,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넘어져서 다친 노인분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윤정이는 익숙한 손길로 환자들을 진료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곧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니 새삼 아쉬웠어요. 밤 11시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환자 여러 명 들어옵니다. 응급구조사의 급박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윤정희와 의료진들은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45년 경험이 빛을 발했죠.
강남대로에서 대형 버스와 승용차 5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중상자 3명, 경상자 8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구급대원이 상황을 브리핑했어요. 윤정이는 즉시 트리아지를 지시했습니다. 가장 위급한 환자부터 1번 수술실로, 나머지는 순서대로 배치해 주세요. 첫 번째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왔어요. 30대 남성으로 머리 외상과 복부 출혈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즉시 수술실로 윤정이가 외쳤습니다. 그녀는 환자와 함께 수술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수술 준비를 하면서 윤정이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있나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지갑을 뒤져 신분증을 찾았어요. 김민수, 34세입니다. 보호자는?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어떻게 되나요? 윤정이가 물었어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보호자란에 윤정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관계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순간 윤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5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바로 그 이름이었거든요. 윤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50년 전부터 수없이 불러온 그 이름, 경찰서와 구치소를 다니며 수백 번도 넘게 말했던 그 이름이 지금 환자 차트에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시죠?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윤정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혹시 보호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67세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자신의 여동생 정아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였거든요. 1956년생, 올해 67세.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설마, 정말 정아일까? 윤정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어요. 50년간 체념했다고 생각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또다시 실망해야 했거든요. 교수님,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마취과 의사의 급박한 목소리에 윤정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메스를 든 윤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45년간 수술을 해오면서 이렇게 떨린 적은 거의 없었어요. 진정해, 지금은 환자가 우선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복부를 절개하며 윤정이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내 동생 정아라면 이 환자는 내 조카일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신중해졌어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혹시 모를 혈육을 대하는 마음으로 수술대에 섰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보호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한 여인이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애타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죠. 보호자이십니까? 네, 저는 환자의 어머니 윤정아입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 여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수술실 안에서도 들릴 정도로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윤정이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50년 전 기억 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억양, 그 음성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가 변했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있었어요. 윤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교수님, 출혈 부위를 찾았습니다.
어시스턴트가 말했어요. 윤정이는 재빨리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혈겸자 주세요. 우선 지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은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진행하면서도 윤정희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혹시 정말 여동생 정아를 만나게 되는 걸까요? 50년간 찾아 헤맨 그 사람이 바로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복부 출혈 부위를 찾아 봉합하며 윤정희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수술 후에 보호자분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수술이 계속되는 동안 윤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50년 만에 동생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수술 시간이 되고 있었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봉합 단계입니다. 윤정희가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수술실 밖에 그 여인에게 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자신의 여동생일까요? 운명적인 재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술이 마무리되고 윤정희는 마지막 봉합을 완료했습니다. 수술 완료했습니다. 생체 징후 안정적이고 중환자실로 이송 가능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이제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그 여인을 만나야 했거든요. 교수님, 정말 훌륭한 수술이었습니다. 어시스턴트가 말했어요. 하지만 윤정희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50년 만에 여동생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수술복을 벗으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윤정희는 멀리서 한 여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67세 정도로 보이는 그 여인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뒤에서 본 실루엣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윤정희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윤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윤정희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기억 속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동생 정아의 맑고 강인했던 그 눈빛 말이에요. 네, 저는 윤정아입니다. 제 아들 민수가 어떻게 됐나요? 그 여인이 일어서며 물었어요. 윤정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50년 전 언니,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윤정희는 감정을 억누르며 의사로서 먼저 답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복부 출혈이 심했지만 완전히 지혈했고 머리 외상도 큰 문제 없이 치료했어요. 지금 중환자실로 이송 중입니다. 정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아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윤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50년 전 어린 동생이 자신에게 고마워하던 그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환자 치료에 필요한 정보라서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성함이 윤정아 씨라고 하셨는데 혹시 서울 출생이신가요? 윤정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정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런 걸 왜? 윤정희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정아가 태어난 곳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형제자매 같은 윤정이가 물었지만 정아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사실 저에게는 언니가 한 분 계셨어요. 하지만 50년 전에 제가 어리석은 일에 휘말려서 가족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이후로 언니를 찾지 못했어요. 아마 저를 원망하고 계실 거예요. 윤정이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자신의 여동생 정아가 맞았어요. 하지만 정아는 언니를 원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50년간 윤정이가 정아를 찾아 헤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니, 성함은 어떻게 되셨나요?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윤정이라고 하셨어요. 저보다 4살 위셨고 의대에 다니셨죠. 정말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 순간 윤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교수님, 환자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있어요. 윤정이는 즉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중환자실로 달려가는 윤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방금 전까지 50년 만에 여동생을 만났다는 감동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환자는 자신의 조카일 수도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환자의 모니터가 요란하게 경보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혈압 70에 40, 맥박 약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어요. 윤정이는 즉시 환자를 살펴봤습니다. 뇌출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해요. 정아도 중환자실까지 따라왔어요. 선생님, 제 아들이 어떻게 된 건가요? 방금까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정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정아를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지금 재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윤정이가 말했지만 사실 상황은 매우 심각했어요. 수술 후 출혈은 생각보다 위험한 합병증이었거든요. 특히 이미 한 번 큰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는 더욱 그랬죠. 제발,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정아가 윤정희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이 아이는 제가 혼자 키운 아들이에요. 이 아이마저 잃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윤정이는 정아의 손을 잡은 채로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살려내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여동생 앞에서 조카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아는 또다시 상처받을 거였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면서 윤정이는 생각했어요. 내가 정아를 구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민수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50년 전의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교수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알려왔어요. 윤정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수술은 단순히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50년간 잃어버린 가족과의 인연을 되찾는 수술이기도 했습니다. 재수술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정이는 환자의 복부를 다시 열며 출혈 부위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45년간 수술을 해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죠. 교수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60에 30까지 내려갔어요. 마취과 의사가 급박하게 보고했어요. 윤정이는 더욱 빠르게 출혈 부위를 찾았습니다. 수혈 준비는 되어 있나요? 네,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첫 번째 수술에서 완벽하게 지혈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윤정이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나? 나이가 들어서 실력이 떨어진 건 아닐까? 교수님, 집중하십시오. 어시스턴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정이가 잠시 멈춰서 있는 것을 본 거였죠. 하지만 윤정희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여동생 정아를 찾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1973년 겨울, 윤정희는 마지막으로 정아를 찾으러 남영동 대공분실에 갔었습니다. 학생 윤정아를 찾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에요. 하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웠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더 이상 와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그날 밤 윤정이는 한강변에 홀로 앉아 울었어요. 의대생으로서 공부도 해야 하고 부모님도 걱정하고 계셨지만 정아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정아야, 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때의 죄책감이 지금도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환자 상태가 위험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윤정이는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수술실 밖에서는 정아가 복도를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아무 죄 없는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정아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아의 마음속에도 5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연행되어 고문을 받던 그 끔찍한 시절, 그리고 겨우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진 뒤였죠. 언니 정희는 행방을 알 수 없었고 부모님은 시리에 빠져 계셨어요. 언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아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50년간 언니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어요. 이제 그 아들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윤정이는 계속 고전하고 있었어요. 여기 봉합사가 풀렸습니다. 이게 출혈 원인인 것 같아요. 어시스턴트가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자책했어요. 첫 번째 수술에서 자신이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거든요. 다시 봉합하겠습니다. 윤정이가 말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바늘을 잡은 손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50년 전 정아를 찾지 못해 절망했던 그 순간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교수님,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요? 마취과 의사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해야 합니다. 이 환자는 자신의 조카일 수도 있었어요. 50년 전 정아를 구하지 못한 자신이 이번에는 정아의 아들만큼은 반드시 살려야 했습니다. 그때 정아의 목소리가 수술실 밖에서 들려왔어요. 선생님, 제 아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윤정이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나는 의사야. 정아의 언니이기 전에 의사로서 이 환자를 살려야 해. 윤정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했어요. 만약 이 수술이 실패한다면 50년 만에 만난 여동생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였거든요. 혈관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이가 말하며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환자의 혈액 응고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혈액 검사 결과 확인해 주세요.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낮습니다. 응고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윤정이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단순한 봉합 실패가 아니라 환자 자체의 문제였던 거였죠. 혈소판 수혈과 응고인자 투여를 준비해 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환자의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의식 수준도 나빠지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모든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 환자를 치료했지만 상황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이대로 가면. 어시스턴트가 말끝을 흐렸어요. 환자를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50년 전 정아를 잃었듯이 이번에는 정아의 아들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수술실 밖에서 정아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요.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하겠어요. 정아는 알지 못했어요. 바로 지금 자신의 아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50년간 찾아 헤맨 언니 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윤정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특수한 지혈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시도해 볼게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성공하면 환자를 살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거였습니다. 특수 지혈제를 투여한 지 10분이 지났지만 환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혈압 50에 30, 맥박이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손에 든 메스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심전도 확인해 주세요. 윤정이가 말했지만 모니터에는 불규칙한 파형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심정지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들이 긴장한 채로 윤정이를 바라봤어요. 45년간 수많은 응급 상황을 헤쳐온 그녀였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환자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50년 만에 만난 여동생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승합제를 더 투여할까요? 마취과 의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대 용량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약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환자를 내려다봤어요. 그때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심실세동, 심정지입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환자의 심장이 완전히 멈춘 거였습니다. 수술실 안이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제세동기 준비. 윤정이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확신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제세동기를 가져왔고 윤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패드를 잡았습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충전 완료, 시행합니다. 첫 번째 제세동을 시행했지만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모니터에는 여전히 평평한 선만 그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충전.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시작하겠습니다. 윤정희가 말하며 환자의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50년 전 기억이 또다시 밀려왔습니다. 정아를 찾지 못해 절망했던 그날 밤 한강변에서 혼자 울던 그 순간 말이에요. 언니, 나를 찾아줘. 어린 정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윤정이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50년 전에도 정아를 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정아의 아들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교수님, 집중하셔야 합니다. 어시스턴트가 급하게 말했어요. 윤정이는 정신을 차리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5분, 10분이 지나도 환자는 반응이 없었어요. 의료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정아가 불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었거든요. 간호사님, 제 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정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위로했지만 정아의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어머니의 직감으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아는 복도 끝 작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50년 전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때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 언니와 헤어지게 된 것,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아는 50년간 품고 살아온 죄책감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정희가 의사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되었을 거예요. 만약 언니가 있었다면 우리 민수를 틀림없이 살려주었을 텐데. 수술실 안에서는 심폐소생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이미 20분 넘게 환자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호를 보냈어요. 교수님, 이제 어시스턴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일반적으로 30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해도 반응이 없으면 사망을 선언하는 게 의학적 판단이었거든요. 하지만 윤정이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직 안 됩니다. 조금만 더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이 환자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어요. 50년 만에 만난 여동생의 소중한 아들이었거든요. 교수님, 하지만 의학적으로 마취과 의사가 말했지만 윤정이는 듣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70세의 나이에 이렇게 오랫동안 격렬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은 무리였거든요. 언니 살려줘. 또다시 정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50년 전 어린 정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정아의 목소리였어요. 당신은 늘 나를 지켜주던 언니였잖아. 윤정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50년간 의사로 살아온 이유를, 수많은 환자들을 살려온 이유를 말이에요. 정아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정아나 정아 같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기도 했어요. 나는 의사다. 윤정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든 아니든 이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어요. 45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서 작은 파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히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잠깐, 뭔가 보입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윤정이는 숨을 멈추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희미하지만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심박동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심전도 모니터에 희미하지만 규칙적인 파형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파형을 주시했어요. 정말로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혈압은 여전히 낮았고 맥박도 약했거든요. 혈압 체크해 주세요.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70에 40입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마취과 의사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답했어요.
윤정이는 무릎이 풀리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환자를 완전히 안정시키고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특히 이 환자가 50년 만에 만난 여동생의 아들이라면 더욱 그랬죠. 승합제를 점차 줄여가면서 자발적인 혈압 회복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윤정이가 지시했어요. 의료진들의 표정에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환자가 돌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윤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환자가 살아났다는 기쁨과 함께 5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수술 가운 속 주머니에서 반쪽짜리 목걸이가 만져졌어요. 정아와 함께 나눠 가졌던 그 목걸이 말이에요. 교수님 괜찮으시죠? 어시스턴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윤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본 거였죠.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하죠. 환자의 상태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었어요. 혈압도 90에 60까지 올라왔고 심박동도 규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죠. 윤정희는 환자의 눈꺼풀을 들어 동공 반응을 확인했어요. 동공 반응이 있습니다. 뇌 손상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윤정희가 말하자 수술실 안에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어요. 가장 우려했던 뇌사 상태는 피한 것 같았거든요. 그때 윤정희의 마음속에서 50년 전 기억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기억이 아니었어요. 정아가 어릴 때 아팠을 때 밤새 간병하며 돌봐주었던 그 따뜻한 기억이었죠. 언니 아파요. 열이 펄펄 나던 10살 정아가 윤정희에게 매달렸어요. 그때 14살이던 윤정희는 밤새 정아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미음을 끓여 먹였습니다. 괜찮아, 정아야. 언니가 있잖아. 금방 나을 거야. 그 기억을 떠올리며 윤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의사가 된 진짜 이유를요. 단순히 정아를 잃은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일 자체가 자신의 본성이었던 거였죠. 어릴 때부터 정아를 돌보며 느꼈던 그 보람과 사명감이 자신을 의사로 만든 거였어요. 언니 살려줘. 이번에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수술실 안에 울려 퍼진 거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정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윤정희는 깜짝 놀라 환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수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환자가 의식을 찾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기쁘게 말했어요. 윤정희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수술은 잘 끝났어요. 이제 안전해요. 민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윤정희는 전에 없던 확신을 느꼈습니다. 나는 의사다. 가족이든 아니든 모든 생명은 소중해. 5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정아를 구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봉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정희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정심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고 집중력도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45년간 쌓아온 실력이 온전히 발휘되기 시작한 거였죠. 수술실 밖에서는 정아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절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느님.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아는 또한 마음속으로 언니 정희를 떠올렸어요. 언니, 만약 당신이 여기 있다면 정말 든든할 텐데. 당신은 항상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잖아. 50년간 언니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간절히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환자의 복부를 정교하게 봉합하며 생각했어요. 곧 수술이 끝나면 정아와 다시 만나게 되겠지. 그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50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정아가 나를 알아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하지만 이런 걱정들도 이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아의 아들을 살려낸 것이었고, 이제 정아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마지막 봉합입니다. 윤정이가 말하며 마지막 바늘을 꿰었어요. 완벽한 수술이었습니다. 환자는 완전히 안정되었고 앞으로 회복만 남아 있었죠.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술 완료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수술이었어요, 교수님. 어시스턴트가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어요. 윤정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 결과죠. 고생하셨어요. 이제 정말로 정아와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50년간 기다려온 그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 거였어요. 수술복을 벗으며 윤정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정아와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50년간 꿈꿔왔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 거였죠. 손을 씻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술실 문을 열고 나서자 정아가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67세가 된 정아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윤정이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여동생 정아가 맞다는 것을 말이에요. 선생님, 제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정아가 다급히 달려와 물었어요. 윤정이는 먼저 의사로서 답해야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겼고 이제 회복만 남았어요. 정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0년간 혼자 키운 아들을 잃을 뻔했다가 되찾은 기쁨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정아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어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제 괜찮으니까요. 윤정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아는 윤정희의 손을 붙잡으며 계속 고마워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아들이 살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윤정희는 정아의 손을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환자 회복을 위해 몇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까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상담실로 향하면서 윤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까요? 50년 만에 만난 여동생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정아가 놀라지 않을까 걱정되었어요. 상담실에 앉자 윤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언니분이 계시다고 하셨죠? 정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네. 하지만 50년 전에 헤어졌어요. 제 잘못으로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윤정희가 물었습니다. 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1973년에 저는 학생운동에 참여했었어요. 그때 연행되어서 고문을 받았고 겨우 살아서 나왔는데 이미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진 뒤였어요. 윤정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끔찍한 시절을 정아가 혼자 견뎌낸 거였어요. 언니는 의대생이셨는데 저를 찾으러 다니시다가 지치셨나 봐요. 결국 연락이 끊어졌어요. 정아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언니를 원망하지는 않으세요?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언니는 저를 끝까지 찾으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언니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 말을 듣자 윤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아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50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거였죠. 언니의 성함이 윤정이라고 하셨죠?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정이. 저보다 4살 위셨고 정말 똑똑하고 다정한 분이셨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 하셨는데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되셨을 거예요. 윤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운 주머니에서 반쪽짜리 목걸이를 꺼내 정아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 혹시 기억나세요? 정아는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제가 언니와 함께 나눠 가졌던.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정아야, 나야, 내 언니 정이야. 그 순간 정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정이를 바라봤어요. 언니라고요?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윤정이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정아야, 정말 오랫동안 찾았어. 50년 동안 너를 찾았어. 정아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바로 나머지 반쪽 목걸이였습니다. 언니,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평생 가지고 있었어요. 두 반쪽 목걸이를 맞추자 완전한 하트 모양이 되었어요. 언니, 정말 언니 맞나요? 정아가 윤정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언니의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맞아, 정아야. 나야, 내 언니야. 그 순간 5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듯 두 자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윤정이도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정아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힘든 시대를 살았던 거야. 언니가 제 아들을 살려주셨네요. 정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운명인가 봐요. 50년 만에 만나서 언니가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시다니. 윤정이는 정아의 손을 꽉 잡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 너와 너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나 봐. 언니,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정아가 물었어요. 윤정이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너를 찾지 못한 죄책감으로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며 살았어.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꾸리지 않고 오직 의학에만 매달렸지. 정아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쟤 때문에 그런 외로운 삶을 사셨네요.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아야.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어. 그리고 오늘 너의 아들도 구할 수 있었고. 정아야,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윤정이가 말했어요. 50년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 보내자. 정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상담실 문을 두드렸어요. 교수님,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아의 아들, 윤정희의 조카를 함께 보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길에 윤정희와 정아는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50년간 떨어져 있었던 자매가 다시 함께 걷는 모습이었어요. 복도를 지나는 의료진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두 사람에게는 오직 서로만 보였습니다.
언니, 떨려요. 정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거든요. 윤정이는 정아의 손을 꽉 잡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정아야. 이제 우리가 함께잖아. 중환자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생체 징후도 안정적이고 대화도 가능한 상태예요. 정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자 민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직 여러 장비들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맑은 정신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아를 보자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민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아는 재빨리 민수의 침대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눈물이 또다시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정아는 민수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훌륭한 선생님이 너를 살려주셨어. 그리고 윤정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분이 바로 너를 수술해주신 선생님이야. 민수는 윤정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윤정이는 민수에게 다가가 맥박을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 의사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자신의 이모였거든요. 윤정이는 민수를 살펴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정아를 닮았네. 눈빛이 어릴 때 정아와 똑같아. 민수야, 사실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정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수는 궁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이 선생님이 엄마의 언니, 그러니까 너의 이모야. 민수는 깜짝 놀라며 윤정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모라고요? 엄마가 50년간 찾으시던 그 이모님이세요? 윤정이는 민수에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나는 내 이모 정이야.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기적이네요. 이모님이 저를 살려주시다니. 윤정이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자. 그때 민수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이모님, 사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윤정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아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정아야. 윤정이가 정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민수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제 희망이었거든요. 윤정이는 정아와 민수를 번갈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정아야,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 45년간 의사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정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하지만 아직 많은 환자들이 언니를 필요로 할 텐데. 정아가 말했지만 윤정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45년 동안 충분히 했어.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잖아.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이모님, 정말 저희와 함께 지내실 거예요? 윤정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50년 동안 놓친 시간을 보상받아야지. 너의 결혼식도 봐야 하고, 조카 딸이나 조카 손자도 봐야 하고. 정아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민수는 아직 총각이에요. 결혼은 한참 먼 이야기죠.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가족과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이모님, 제가 빨리 나와서 이모님을 모시고 싶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윤정이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렴. 이모는 어디 안 가니까. 이제 우리는 평생 함께야. 며칠 후 민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윤정이도 약속대로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녀의 45년 공로를 인정하여 성대한 은퇴식을 열어주었어요. 은퇴식 날 정아와 민수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윤정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수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윤정희는 마지막 인사에서 말했어요. 45년간 의사로 살면서 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생명은 마지막에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아 박수를 쳤습니다. 은퇴 후 윤정희는 정아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50년 만에 다시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된 자매였습니다. 민수도 빠르게 회복되어 직장에 복귀했고 세 사람은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꿈 같아요. 이렇게 함께 밥을 먹고 있다니. 정아가 말했어요. 윤정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50년 동안 혼자 먹던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민수가 말했어요. 이모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윤정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5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의 상처는 가족의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윤정이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50년간 찾아 헤맨 가족을 되찾았고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반쪽짜리 목걸이도 이제 완전한 하나가 되었듯이 그녀의 인생도 비로소 완전해진 거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곧 더 따뜻하고 좋은 사연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